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넣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 때는 이미지 한 장을 집어넣어서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식으로 한 장의 이미지만 사용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프롬프트만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최종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른 모습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과 마지막 부분에서의 내가 원했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달라지게 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최종 결과물이 다소 아쉬운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 생성을 하면서 뽑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 이미지와 마지막 이미지 이렇게 총 두 장의 이미지를 주입을 해서 원하는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의 워크플로우에도 보시면 기본 템플릿에 LTX 2.3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 이렇게 해서 FLF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두 개의 이미지를 입력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최종 이미지가 출력되는 구조로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시작 이미지와 끝 이미지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작 이미지와 중간 이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미지 이렇게 세 장을 입력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나아가서 시작 이미지, 중간 이미지, 중간 두 번째 이미지, 중간 세 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확장을 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하나의 영상에다가 넣어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제작을 위해서 몇 가지 샘플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좀 다르게 갈 거야. 분위기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거든. 이 정도는 돼야 좀 눈에 들어오지. 난 여기서부터 재밌어져. 처음엔 시선만 머물게 해. 그 다음은 분위기를 바꾸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엔 잊히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샘플 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미지를 2개 사용한 영상도 있고 4개 사용한 영상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워크플로우는 계속해서 제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컴피UI 공식 워크플로우랑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룬X라는 유저분이 만드신 워크플로우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컴피UI에 있는 공식 워크플로우인데요. 시작 이미지가 있고 마지막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2개를 입력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얻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부 구조는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압축을 해주고요. 압축받은 이미지를 가이드에 집어넣고 마지막 이미지도 입력받아서 가이드에 한 번 더 직렬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 레이턴트가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온 다음에 샘플러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바로 출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스케일 과정 없이 한 번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굳이 해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워크플로우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구조 자체는 2단계 샘플링이 아니라 1단계 샘플링으로 끝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룬X라는 분께서 공유해주신 워크플로우를 열어봤는데요. 이 룬X라는 분은 지금 LTX 관련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 보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신데요. 구글에서 룬XX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요. 메뉴에서 2번째 허깅 페이스가 나타나고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일 앤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열어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도움을 받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에서 공유된 워크플로우들의 약간 교과서, 표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열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룬X의 워크플로우를 열어봤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는 시작 이미지, 중간 이미지, 마지막 이미지 이렇게 3개를 입력할 수 있게 세팅해놓은 워크플로우를 받았습니다. 네,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시작 이미지를 받아서 0.5배로 축소를 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비디오의 잠재 사이즈를 정하고 그걸 샘플링으로 넘겨서 업스케일까지 진행하는 이런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사진을 받아줄 수 있는 KJ 노드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껴놨습니다. 각 이미지들을 받아서 KJ 노드에서 비디오 레이턴트를 출력을 하고 그 비디오 레이턴트를 샘플러로 넣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지 3개를 입력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개수를 3개로 표시를 해놨죠. 그러면 만약에 4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노드가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 4번을 또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미지 4번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를 다 처음부터 한 줄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줄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값을 입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이번에는 3장으로 만들고 싶고 다음번에는 4장으로 만들고 싶고 또 언제는 2장으로 만들고 싶고 이렇게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관련된 노드를 찾아서 비활성화 해주고 다시 3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5장이 필요할 때는 5개로 늘린 다음에 또다시 노드를 복사해 가지고 추가로 또 만들어서 5개로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너무 불편해서 안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커스텀 노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우선은 요 노드부터 먼저 소개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LTX 시퀀서라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멀티 이미지 로더라는 노드인데요.
이거는 What Dreams Cost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사용자분께서 멀티 이미지 기능을 사용할 때 노드들을 전부 다 새롭게 연결하고 새롭게 끄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만드신 노드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해 와서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생겼고요. 그리고 각 이미지마다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검은색 꽃 모양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멀티 아웃풋 단자를 통해서 멀티 인풋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방금 숫자 4였는데 3으로 변경이 되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은 0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거를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각 이미지마다 강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시점에 이미지를 주입할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프레임으로 입력을 해보죠. 지금 인서트 프레임 보면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첫 프레임으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125라고 되어 있는데 125프레임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 이미지를 넣는다는 뜻입니다. 강도는 0.7로 되어 있네요. 당연히 이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0.5, 0.8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미지는 260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0프레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이미지는 시작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이미지는 125프레임에서 사용을 하고 세 번째 이미지는 200프레임에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동영상의 총 길이가 241프레임이라면 마지막에 주입한 이미지가 200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뒤로 남게 되는 41프레임은 모델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LTX 모델이 숨쉴 공간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죠. 이미지를 2개만 사용하고 자동으로 2개 이미지 입력하는 노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시작 이미지가 되어 있고 여기는 끝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끝 이미지는 -1을 입력해 주게 되면은 마지막 프레임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시작은 검정색 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밝게 빛나는 꽃으로 마무리가 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계산들도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러면은 여기서 프레임이 아니라 세컨이 있는데요. 시간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이미지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시작 시간을 0초로 하게 되면 처음 이미지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4.5초 또는 4초 이 정도에다가 시간을 입력해서 동영상을 생성을 해주시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5초짜리 동영상인데 5초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약간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끝에서 1초 정도는 시간을 빼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식 워크플로우도 마찬가지고 이 루넥스 제작자분이 만든 워크플로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다른 워크플로우를 아무리 봐도 전부 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1타 패스 구간에서 주입되는 이미지는 내가 원본을 아무리 높고 해상도가 높고 고품질의 원본 이미지를 주입을 해도 처음에 사이즈가 다운사이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압축이 들어가고 그 압축된 거를 시작으로 해서 샘플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정리해보죠. 내가 굉장히 고품질의 사진을 입력하고 근데 그거를 다운사이징을 하고 그걸 압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사진을 넣어서 샘플링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 내가 의도했던 사진과 2번씩이나 디노이징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워크플로우에서도 보시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업스케일링 구간에서 첫 이미지만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레퍼런스 이미지는 첫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그 이미지를 퍼스트 프레임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퍼스트 프레임 이미지를 1536으로 다시 리사이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레퍼런스 이미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 퍼스트 프레임 이미지가 이렇게 넘어와서 레퍼런스 이미지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사이즈가 긴 변이 1536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업스케일 단계에서는 들어오는 이미지가 1536으로 긴 변이 축소된 이미지 한 장만 초안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모델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워크플로우 구조가 짜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과 실제로 최종적으로 생성된 결과물에 있어서 약간씩 인물의 일관성이라던가 어떤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변화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커스텀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관련 부분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워크플로우도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처럼 큰 구조는 동일합니다. 1차 생성을 하고 2차 생성을 해서 업스케일하는 방식으로 2단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 단계마다 또 한 번씩 나눠 가지고 총 4번의 샘플링을 하고 있지만 총 스텝 수는 일반적인 2단계 샘플링 워크플로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이어서 마저 말씀드리면 업스케일링 단계에서도 각 단계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주입을 해주게끔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get 노드를 활용해서 멀티 이미지 메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가지고 업스케일 단계에서도 각각의 프레임마다 모두 새롭게 이미지를 주입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 이미지 메인이라는 노드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4장의 사진이 불러와져 있죠. 이 4장의 사진의 원본 그 자체를 멀티 이미지 메인이라는 노드로 연결을 시켜서 저쪽으로 점프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샘플링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이미지를 주입을 해서 최종적인 업스케일링 단계에서는 최대한 내가 입력한 이미지의 원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상도도 최대한 크게 유지를 하고 압축 없이 품질저 없이 이미지 다운스케일링 없이 그대로 원본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초반에 영상의 뼈대 구조를 잡아주는 1차 샘플링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압축도 하고 이미지 크기도 1536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조절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기본적인 프리프로세스 과정이 없으면 이미지 투 비디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최적화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뼈대를 잡아주는 구간에서는 영상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업스케일 단계에서는 선명한 이미지를 다시 재주입을 해주면서 최대한 깔끔한 원본 이미지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정 작업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영상에 뼈대가 잡혀 있고 제대로 움직여야 두 번째 업스케일링 구간에 와서도 정상적으로 동영상 생성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은 마치 완 2.2 모델에서 하이 노이즈, 로우 노이즈 이렇게 두 개의 모델로 나눠서 작업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워크플로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는 지난번에 제가 올려놓은 컴퓨UI 최적화 워크플로우 영상과 LTX 빠른 모션 적용 워크플로우 영상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은 이 두 개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한 파라미터 조절이나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시점 이후로 변경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크게 변경된 사항은 이제 멀티 이미지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LTX 시퀀서라는 노드가 중간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주입해주는 노드 대신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주입해주는 노드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TX 크롭 가이드라는 노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노드를 추가한 이유는 마지막 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 시점에 영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일정 프레임을 추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뒷부분을 자동으로 크롭해서 잘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하는 노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이거를 바이패스 한 다음에 생성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거를 해놔야만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영상이 나오니까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LTX 시퀀서 노드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크롭 가이드가 추가가 되었는데 크롭 가이드는 제가 연결을 다 해놨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LTX 시퀀서 노드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이미지의 시작 위치를 0.01초로 바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노드도 같이 입력된 숫자가 변경이 되고요. 또 옆에 있는 노드도 같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LTX 시퀀서 노드는 모두 동기화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만 조절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쪽에 있는 LTX 시퀀서 노드 하나만 컨트롤 하시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도 모두 동기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에 것들도 제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 더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저같이 이제 워크플로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성을 한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의 강도를 높게 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당분간 써보다가 나중에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노드를 그냥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유용한 노드는 없으니까 우선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순서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순서를 정해주시고요. 순서를 정하고 나서는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프롬프트는 각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어떤 원하는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챗봇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이 강도가 1.0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프리징 현상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보통 0.7에서 0.8 사이로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처음과 두 번째 구간에서 영상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는 저는 별도로 강도를 0.9나 1.0으로 더 올려서 써보고 싶은데 현재 이 노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동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은 감안하고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노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앞단에 있는 멀티 이미지 로더라는 노드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리사이즈 하면서 출력하도록 설계가 된 노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미지를 입력을 해도 센터 기준으로 크롭을 시키면서 LTX 모델이 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노드입니다.
제작자분께서는 이미지 컴프레션 기능까지 이 노드에다가 통합을 시켜놨었는데 저는 이거를 쓰지 않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1차 패스 구간에서는 이미지를 압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후반부에서는 이미지를 압축하지 않은 원본 파일을 주입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따로 이미지를 뽑아낸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에다가 직접 컴프레션 기능을 사용해서 압축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혀 압축되지 않은 원본 사진은 별도의 노드를 통해서 점핑시켜서 업스케일링 구간에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미지들을 뱉어낼 때 어떤 사이즈로 뱉어낼 것이냐라고 입력하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미지들에 대해서 불러올 때마다 계속 매번 번거롭게 1920, 1088 또는 예를 들어서 뭐 1440p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가로가 뭐 1440이고 세로가 얼마였더라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기가 귀찮아 가지고 저는 요 노드를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제가 가로 사이즈의 사진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16대 9로 눌러 놓고 지금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된 이미지들이 이 사이즈만큼의 크기로 조절이 되면서 이러한 이미지 노드로 받아서 넘어가게 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 왼쪽에 있는 이 레졸루션 노드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노드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레졸루션 노드는 동영상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노드입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편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테스트용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진을 지워주고요. Remove All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사진을 불러올 건데요. 과감하게 7장의 사진을 불러와 보죠. 실험이니까요. 자, 그리고 카메라가 여성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여성 피사체를 기준으로 놓고 회전하는 장면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의 배열을 좀 바꿨는데요. 이 장면들을 연출하려면 각 장면마다 몇 초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을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동영상이 총 몇 초 분량의 동영상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죠. 우선 저는 한 장면당 그래도 2초 정도의 시간은 주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총 15초짜리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각 장면마다 2초 단위로 끊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LTX 시퀀서 노드로 돌아와서 각 장면마다 2초씩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2죠. 두 번째 장면은 2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세 번째 이미지는 4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는 6초, 그 다음에 8초, 그 다음에 10초, 12초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시퀀스별로 시간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강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면은 마지막에는 전부 다 1.0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너무 선명한 경우에는 잘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0.8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저값은 아직 저도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보시면서 각자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다 0.8로 지정해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메인 프롬프트는 하나 받았는데요. 이 사진들을 놓고 보면은 몇 가지 영상이 떠올라요. 예를 들면 카메라가 여성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각 장면마다 영화적인 트랜지션 등의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 전환 효과 같은 게 나타나면서 여성의 앞모습을 비추고 여성이 뭐 미소도 짓고 포즈도 잡고 그러다가 또다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여성의 옆모습을 비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영화적인 기법 같은 게 떠오르는데요. 프롬프트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챗 GPT가 준 프롬프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면마다 전환이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출시한 LTX 2.3 트랜지션 로라를 적용을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라의 강도는 0.8 정도로 놓고 설정을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영상 하나 만들어 보면서 마무리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결과가 마음에 드네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으로 깊게 들어가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돼서 입문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